자, 13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주룩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신 주룩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베트남서 사탄 가보겠습니다. 11호 태풍 야기로 인해 항공기가 지연되어 평소보다 4시간 늦게 베트남에 입국했습니다. 10시 입국이 아닌 2시에 입국을 하였고 역시나 아내와 장모님께서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자동차 안에 탑승해서 2주일 전부터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한국의 사탕과 과자들을 모두 구매, 총 8kg를 가져온 걸 아내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로 계속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텐션도 엄청 올라가고 웃으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 돈 많이 쓴 거 아니냐, 괜히 내가 사달라고 한 것 같다, 내 돈도 아니고 남편 돈인데 너무 미안해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이거 천하미란도 먹고 장모님도 꼭 드려라,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도 같이 가져왔으니 이것도 두 분께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컷 먹고 모자르면 얘기해, 또 사다 줄게 라고 말하니 제 팔을 껴안고 머리까지 기대며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 말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도로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었고 물이 아직 차올라 있어 둘이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낸 상황이나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옆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제 앞접시가 빌 때마다 반찬을 계속 놓아주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아내가 제가 가져온 과자들을 소분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후식으로 잭프루트와 포멜로를 장모님께서 가져오셨고 일일이 모두 다 손질해 주셨습니다. 장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혼인신고와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장모님께 현재 제가 일을 안 하는 날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아내가 저 하나만 믿고 한국에 오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건 아내가 한국에 입국해서 정할 때까지는 아내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 그때는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 몸 건강이 우선이다, 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 건강한 게 아내와 아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재 이 생활에 만족합니다. 아직 젊고 너무 건강해서 괜찮고 아내와 아기를 위해서라면 항상 희생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같이 일을 해서 저를 도와줄 거라고 저에게 얘기했지만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고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까진 저 혼자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할 것이며, 대신에 몸이 안 좋아진다 싶으면 바로 그만둘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선 결혼식 비용은 우리가 다 내줄 테니 한국에서 아내와 아기가 잘 살 수 있게 그 준비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께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저희 성실함과 아내와 아기를 꼭 부양하겠다는 그 책임감이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딸 믿고 시집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내주겠다, 버는 돈은 계속 저축을 해서 아기와 아내를 위해 사용해라,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의 비용을 모두 부담한 데다 우리 딸 만나러 온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비행기 값도 많이 썼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한국의 남자들이 일이 정말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40살 되어야 돈이 많아진다고 말한 걸 아내에게 들었다. 아직 30살이라 돈도 없을 텐데 왜 무리해서 무덤하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감동했고 한국에서 전혀 들을 수 없던 말을 외국에서 들었기 때문에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장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최소 40년 이상 같이 살게 될 것이고 아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항상 아내에게 잘해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믿고 아내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아내가 저에게 한국어를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 저와 한국어로 문제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한국에 가게 되면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히 출근해서 일만 할 수 있게 집안일도 잘 해놓을 것이고 나도 같이 돈을 벌 수 있게 한국어 공부도 더 하면서 아기도 잘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 달라 라고 말하니 아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남편을 믿고 따라갈 것이고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기를 돌보는 것과 물고기, 거북이를 돌보는 건 내가 하겠다. 대신에 기저귀 같은 아기용품 값은 제가 부담해달라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고, 아기는 몇 명 낳고 싶냐 라고 하니 웃으면서 10명 낳고 싶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지원금이 나올 거라고 말하니 그럼 그 이상 더 낳고 싶다라고 말하길래 장모님과 셋이서 한참 웃었고, 신혼여행은 10월에 하롱베이로 가자고 결정했습니다. 10월과 11월 총 2달간은 아내의 몸을 만들기로 했고, 12시랍니다. 죄송합니다. 12월에는 아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 이후 밤이 깊어져 처남이 오토바이로 저를 호텔까지 태워다 주었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아침 일찍 장모님께서 아내와 함께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와주셨고, 아내가 남편인 저의 아침밥을 챙겨주고 싶었다면서 주먹밥 3개를 챙겨주었습니다. 인민위원회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모두 끝마치고 아내와 함께 관광지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직접 편집한 영상과 목걸이를 선물로 줬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맙다고, 돈도 없을 텐데 이걸 왜 주냐, 돈 많이 쓰게 해서 너무 미안해진다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아내인 나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다. 그러니 울지 말고 미안하지 말라고 하니, 그래도 나 때문에 남편도 많이 쓰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달래준 뒤에 저같이 식구분들 모두를 모시고 외식을 하려다 비도 많이 오고 물이 너무 많이 차올라서 처갓 집에 갔습니다. 아내와 장모님께서 잭프루트, 람부탄, 파인애플, 용과, 구아바, 커스터드 애플을 먹으라고 일일이 손질해 주셨고, 조금 뒤에 새끼를 낳지 않은 돼지의 내장이라며 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정말 구하기 힘들고 비싼 식재료인데 제가 사이가 되는 날이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제가 보는 앞에서 직접 삶아주셨고, 아내도 내장이 삶아지는 동안 저에게 피자를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맛있다고 말하니 한국에 가면 먹고 싶을 때마다 해줄게 라고 하더군요. 이 두 가지를 다 먹고 나서 아내가 두리안을 손질해 주었고, 그걸 후식으로 먹은 뒤 공항까지 장모님께서 태워다 주셨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귀국하려는데 아내가 제가 데이트 비용으로 통장에다 보내준 40만원 중에 4만원만 썼다고 나머지는 모두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옷이나 화장품을 구매하든지 먹고 싶은 걸 사 먹든지 알아서 쓰라고 하니까 아내가 먹거리값, 과자값, 비행기값으로 돈도 엄청 많이 썼는데 제가 쓰기 너무 미안하다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계속 말하더군요. 제가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니 그러면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신혼여행 갈 때 그 비용에 보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준 금액들 중 남은 것도 모조리 보태겠다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남은 돈을 무조건 사라고 하니 그제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얘기를 한 뒤 귀국 준비를 하러 갔고, 지금 한국 시간으로 3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처음 집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기빈 대접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네요. 혹시나 베트남 국교를 생각하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진지하게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살을 젊을 때 빨리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심하셨다면 먼저 베트남에 여행을 한번 다녀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는 93년생이고 저보다 더 어린 남성분들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면 이분들과의 경쟁에서 밀립니다. 요즘 들어 저와 같은 이유인 한국에서 인연 찾기는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국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예비신랑분들의 나이가 계속 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혼인신고를 마무리하러 방문했을 때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마주친 한배 부부만 내부부였습니다. 입국 대기선에서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혼자 방문하신 젊은 남성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더군요. 제 추측일 수도 있지만 국제연애 중이거나 인연을 찾으시려고 베트남에 방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야 농촌춤과 결혼식에 놓치신 분들이 하셨던 게 국결이지만 요즘은 오히려 아니고 연애 결혼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이상은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잘 안 만나려고 하지만 이건 업체 기준이고 연애 결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연령대는 24년 기준으로
결혼 정년기인 95에서 90년생이며 현재 여가부에서 국교를 막겠다고 이상한 법안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작하세요. 여행을 한번 다녀와 보시란 이유는 식당이나 호텔이든 아무 곳에서나 현재 여성분들을 경험해 보시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4월에 베트남을 처음 방문했었고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여성분들이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아 확실하게 이 나라로 결정을 했으며 올해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면 러시아, 일본이면 일본, 조지아면 조지아로 여행을 한번 다녀오세요.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실 경우 대화 주제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지인에게 소개받고 싶은데 지인이 없어서 불가능이다, 장기간 체류 아니면 답이 없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저는 모두 핑계이며 간절함이 전혀 없고 의지가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다 라고 몇 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려면 엄청난 정성을 들이시고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저에게는 노력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겠다 라는 뜻으로만 드립니다. 베트남은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다녀올 수 있고 저는 항상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휴무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선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그걸 감안하시고 해외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저희 고용진님께서는 자영업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국해 러시아 여성분과 2년간 연애를 하셨으며 한 번 가실 때마다 한 달씩 체류하신 바람에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그 결과로 현재 사모님과 결혼을 하셔서 아이까지 생기셨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저도 고용진님의 그 모습을 보고 국결이 결심했고 베트남에 가는 날은 하루 일당을 포기하며 부업 퇴근하자마자 잠도 안 자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기국난 도착하자마자 잠도 못 자고 바로 일하러 가야 하며 그날은 정말 피곤하지만 그래도 버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여성들은 남자가 자신을 만나러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라 돈을 많이 쓰는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돈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장모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히려 이 정성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은 더 고마워하고 감동하기 때문에 꼭 시간이 날 때마다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출국하세요. 저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에 정성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했기에 서해안 백지처럼 아무것도 물리지 않은 너무나 순수한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출국부터 하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돈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뜻은 백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 뜻입니다. 가진 거 하나 없이 오직 사람 하나만으로 서로 하나하나 일어나가자라는 게 여성분들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다만 한국이나 중국에 물리지 않는 분들 한정해서요. 10월과 11월에는 아내 한국어 시험이 있어 베트남에 가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12월부터 다시 출국해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 결혼식을 마치고 또다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총 6편을 보냈는데 모두 100% 제가 직접 겪은 실화이며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제 오른쪽 손목 걸고 전혀 거짓 없습니다. 붕어형 베트남 검색하시면 다른 분들 이야기도 있지만 제 이야기 다 나옵니다. 여자가 도망간다, 국적 취득 후에 본국 있는 남편이나 남친 내려와서 행복하게 산다, 한국 여자 베트남 남자의 혼인율이 높은 게 국정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뉴스나 언론에선 자격증 이상 보내기 마련입니다. 주위에서 잘 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긍정적인 것들은 전혀 보도 안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도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건이 10,000개 발생했는데 그중 살인사건이 단 한 건 발생했다. 그러면 엄청 희귀한 것이고 국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사례들만 보시고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연 혹은 그게 싫으시면 단나라 찾기 또는 독신으로 지내시면 되는 것이고 전 남자가 하는 힘든 일도 척척 잘해내시는 강한 생활력과 주위에 잘 살고 있는 한배 부부들이 많아 베트남을 골랐습니다. 어떤 결혼이든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국제연이 국내연보다 리스크가 훨씬 적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끔 유럽 여성과 결혼은 금메달, 일본 여성과 결혼은 은메달, 동남아 여성과 결혼은 동메달,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련이 아니더라도 결혼의 본질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문화가 다를 것이기에 어떤 나라든 간에 장단점이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난 이후부터 남들과 자신의 재산 그리고 지인의 생활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집안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로 나누는 걸 보았지만, 이제는 국결하신 분들까지 나라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거 보니 언제 이 나라가 이 지형까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슬프네요. 제가 동남아 여성과 결혼했는데 막상 저걸 보니 동메달이라 역부족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지금까지의 제설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이야기에서도 남자가 하는 힘든 일도 척척 잘해내는 베트남 여성의 강한 생활력과 주위에 잘 살고 있는 한배 부부들이 많아 다나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 고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께서 저에게 사모님 친구 소개받을래?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전 단나라들 말고 꼭 베트남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거절했을 정도로 베트남 아내를 원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너무 스윗하다, 물소 같아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외국인 여성분들은 스윗하게 대해드릴 경우 엄청 고마워하고 물소처럼 행동하더라도 이 남자가 나한테 진심이구나, 정말 진지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연애하실 때 30%만 해주셔도 외국인 여성분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여성분들에게는 절대 스윗하게 대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말으셨으면 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럴 이유 썰을 다시 풀지 모르겠지만 풀리게 될 경우 붕어니까 시청자분들께 아내와 잘 살고 있는 모습과 좋은 소식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까까지 계셨는데 이분이 3시 비행기 타셨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볼 수 없어요. 아마 영상 올라가고 보실 것 같은데, 이분이 저한테 베트남 관련서를 꾸준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을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이제 4번째죠 이게. 4탄이니까. 사실 뭐 국제결혼 여러가지가 있지만 베트남 쪽은 사실 좀 논지가 있어요. 베트남 쪽은 뭐 이분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베트남은 좀 그 따라오는 꼬리표가 뭐냐면 도망, 국적, 이 꼬리표가 꼭 있어가지고, 오늘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오늘도 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나가다 봤어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자가 이제 런했다. 그래서 남자가 찾았더니 유흥업소에 있더라. 그래서 왜 거기서 일을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 집이 어려운데 생계를 위해서 여기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유독 베트남은 그런 사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얘기 안 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이 영상 올라가면 또 댓글 달리는 게 뭐냐면, 베트남은 국적 취득하려고 온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니까. 근데 저는 뭐 베트남 결혼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결혼 할 거면 국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제결혼들 사실 좀 제가 얘기하자면 너무 베트남 쪽만 좀 몰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베트남도 그렇지만 일본이나 아니면 러시아 이런 쪽도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러시아나 아니면 동유럽 쪽, 뭐 티켄이나 시리아, 이쪽으로. 야, 이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한국에선 겪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야, 아마 스카치 캔디 사가겠네. 스카치 캔디, 총포도. 예상하건데 사탕은 내가 봤을 때 추바추스. 추바추스는 한국 사탕 아니구나. 한국 사탕 얘기했으니까 스카치 캔디, 박하사탕, 청포도, 자두맛 캔디 이거 사셨겠네요. 왜냐하면 외모가 비슷하거든요. 외모가 좀 비슷해요. 저기 북베트남이 한국 사람하고 외모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베트남은 남베트남 북베트남 아니거든요.
약간 남베트남은 약간 동남아 계통, 약간 미얀마 쪽 비슷하고요. 북베트남은 약간 그 중국 쪽과 비슷해요. 중국 쪽 우리나라랑 외모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홍수가 많이 왔었나 보네, 베트남 쪽이. 이런 개발도상국이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지진이나 태풍이 나면 좀 피해가 많이 커요. 아무래도 이제 배수 같은 게 많이 없고 제방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뭐 피해를 안 입었나 모르겠네. 제프루트와 포멜로 이게 무슨 말이지? 과일인가? 아, 과일이군요, 과일. 음. 약간 파인애플처럼 생긴 과일이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과일입니다. 약간 메론같이 생겼네요, 메론같이. 그리고 포멜로. 포멜로는 뭐지? 포멜로는 약간 석류가 생긴 석류. 네, 석류가 생겼습니다. 아니, 석류가 생긴 게 아니라 귤이네, 귤. 모양 껍데기는 석류인데 안은 귤처럼 생겼네. 아무튼 과일입니다, 과일. 우리나라 지금 과일이 비싸가지고 못 먹죠. 네, 과일이 비싸서 못 먹습니다. 과일이 제일 비쌉니다, 요즘에. 장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보다 과일이 더 비싸요. 저도 사과 포도 구경 안 한지 꽤 됐습니다. 비싸가지고. 그나마 바나나 싸고요. 귤하고 포도는 비쌉니다. 특히 샤인머스켓은 정말 너무 비싸요. 피자보다 더 비쌉니다. 어, 근데 난 이분이 그래도 살아보고 좀 느낀 점, 소회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직 결혼 준비 과정이고 또 살아봐야 되잖아요. 살아보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힘든 점도 있을 거야, 이게. 예. 베트남 국제결혼 같은 게 우리나라랑 좀 길이 다른 게,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좀 특징이 뭐냐면요. 결혼할 때 이 조건이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 모르죠. 예. 한국 남자, 베트남 여자 결혼할 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여자분 직장을 구해줘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직장 같은 거 있죠. 한 달에 200 벌 수 있는 직장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한국에 들어와야 돼. 이 사람들은 전업주부가 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여자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일을 좋아해요. 한국 여자들은 일을 정말 싫어해요. 인정하시죠, 오블리님? 반복 못하겠죠? 예, 정말 일을 싫어하면 한국 여자들은 노는 거 좋아합니다. 예. 장래희망이 전업주부예요. 전업 백수 같은 주부입니다. 그냥 전업주부. 그러니까 주부로서 일을 잘하는 주부가 아니라 백수라고 쓰고, 그러니까 백수라고 쓰고 주부라고 있죠. 전업 백수주부가 로망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 베트남 여자들은 굉장히 생각한 이상으로 웬만한 남자보다 근성이 더 세요. 베트남 오히려 남자들이 좀 게으르고 여자들이 좀 부지런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남자 결혼했을 때, 결혼하는 건 좋은데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 돈 한 200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직장을 구해줘야 돼요. 보통은 그런 직장 이제 구해주기 쉬운 조건이 뭐냐면 보통 공단, 예, 공장 같은데, 공장에 보면 이제 그 생산 라인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 직원 뽑거든요. 보통 그런데 주간직 일하면 한 200 이상 벌고 싶어요. 200 이상. 예. 그래서 직장을 구해줘야 돼요. 이게 좀 한국이랑 좀 달라요. 한국이랑. 이분도 그런 거예요. 이분도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일자리가 구해주겠다. 근데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아기 낳으면 직장 구하면 애를 못 보는데 그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 제 아내 와이프분이, 아내 와이프란다. 아내 어머니, 장모님이죠. 그 장모님은 이제 그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한국에 넘어올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체류하는 동안 애를 대신 돌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시어머니가 돌봐준다거나.
10명이요? 와, 10명. 등골 헤어지겠네요, 등골. 인간극장 나오겠네, 인간극장. 10명. 아,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 한 50만원만 있으면 집안 식구들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이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돈 한 40만원, 40만원. 월 40만원. 베트남이 이제 부유층이 한 100만원 벌고, 중산층이 한 50만원 벌고, 서민들이 40만원 벌어요. 3, 40만원. 한국 200은 큰 돈이죠. 상류층이 2배 이상 버는 돈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근데 오블린도 약간 색안경 끼고 있네. 확실히 여자들 그게 있어, 확실히 이 국제연애에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요. 예. 아, 이게 내장을 사용하면 약간 순대 같은 건가?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내장을 사용해서 그냥 뭐 썰어서 먹나 보네요. 우리나라는 내장에다 이제 당면이나 이제 야채 같은 소 넣어가지고 순대로 먹잖아요. 야, 멋있네요. 이 보니까. 아내가 제가 데이트 비용으로 통장에다 보내준 40만원 중에 4만원 썼다고 나머지는 모두 저에게 돌려주겠다. 야, 왜 한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를 외국 가서 기대하죠? 와, 진짜. 이걸 뭔 타국 가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야, 정작 한국 본토에서 경험할 수 없고. 야,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신혼여행 갈 때 못하겠다. 이미 한국은 이미 그 돈 줘버리면 없는데 없어요. 그 돈 나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줬으면 끝이지. 이제 와서 왜 그래? 저희 너무 다르다. 근데 꼭 국제결혼만 이제 있는 거 아니니까. 국제결혼 중에 꼭 베트남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분은 너무 베트남 굉장히 얘기한 게 있어. 너무 본인이 경험한 베트남이다 보니까. 어, 너무 근데 베트남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 예, 베트남. 근데 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분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아직 살아본 건 아니에요. 이 결혼 준비 과정이 있는 거지. 예. 근데 사실 여행을 갔다 온 게 맞긴 한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분은 좀 독한 분이야. 여러분 이 사연을 보셔야 되는 게 이분은 정말 독한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약간 부르주아 같은 분이에요. 보통 남자들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분이 약간 좀 에고가 강한 분이에요. 많이 강한 분이야. 약간 좀 이분한테 죄송하네요. 약간 이분은 보면 중간이 없어요. 이게 보면. 예. 약간 보면 올인하는 느낌이거든요. 여자한테도 뭔가 올인하는 느낌. 예. 그러니까 나 국제 결혼하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보면 이분이 보면 그 잠을 쪼개가면서 하거든요. 너무 좀 혹사합니다 이게. 이분 투잡도 하면서 지금 투자하면서 지금 당일치로 갔다 온 거예요 지금 베트남을 평일날.
여기 보면 나오죠. 기국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 잠도 못 자 일하러 간대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좀 독한 케이스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오반 것 같아. 주말에 한번 어, 주말에 갔다 오면 괜찮은데 이거는 여러분 피하시기 바라기 이거는. 이분 약간 좀 독정이에요, 독정.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러시아도 가려고 하면 굉장히 동선이 깁니다. 이분처럼 못해요. 베트남이니까. 직장상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돈은 좀 많이 버는 게 좋아요. 결혼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 의견에 요거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요거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 순수 연애 결혼을 하니까 뽕이 차 있는데 이것도 막상 살고 돈 문제 직결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기왕이면 국제를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습니다. 남자가. 이거는 다른 여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합니까? 맞잖아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사랑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랑 보고 결혼했다가 깨지는 거 많잖아요. 어릴 때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 결혼했다가 현실 문제, 먹고 사는 거에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맨날 싸우잖아요. 이게. 오히려 상했던 분들이 더 잘 싸우거든요. 돈 문제 생기면 훨씬 더 잘 싸워. 맹렬하게 싸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일정 이상의 능력은 돼야 돼요. 일정 이상의 능력.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도 여자예요. 그분도 여자고 기왕이면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데 더 많을 겁니다. 기왕이면. 저는 이거는 전 세계 고통이라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능력 따지 조건 따지는 거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과 조건 따지면 본인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가진 것도 없는 따지니까 문제 되는 거지. 한국은. 그래서 내가 어떤 결혼해서 내가 더 정도는 책임질 수 있다. 결혼생활 안락하게만 자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능력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국제 결혼하면 그 남자 소득을 증명해야 돼. 재산과 소득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못하면 힘들죠. 죄송한데 굳이 주변도 다시면 안 됩니다. 주변도 다시면 안 돼요. 오블리님. 아, 결혼설 하는 게 아니. 저분 있을 때 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 저분은 빼고 얘기하겠어. 아무튼 그래 잘 갔다 왔으면 다행입니다. 잘 갔다 왔으니까. 거기 뭐 BPA 있지 않았나 모르겠네. 일단은 뭐 어떤 나라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잘 사는 게. 예. 국적을 떠나가지고 일단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까. 예. 어떤 나라 결혼했든 간에 일단 이제 가정 이루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댓글 다신 분 댓글이란다. 이 글을 적으신 분 있잖아요. 제가 주리님한테 얘기하기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제가 주리님 보면 그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게 중요해. 근데 신경 무지하게 많이 쓰더라고 이분이. 보면 좀 댓글에 좀 예민하게 발등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인데 니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난 잘 살 거다. 내 인생이니까 참견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 제가 보면.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설명하려고 난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뭐냐 하면 주인님은 만약에 이제 유튜브 올라가서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주인님 의식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남들 의식을 본인은 안 한다고 하지만 의식을 심하게 좀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어차피 잘 들으세요. 베트남 국제연애도 이 베트남 국제연애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 생깁니다. 안 죽이면 생겨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설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설득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이게 굳이 이런 거에 감정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결혼해서 일단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잘 살면 문제 없는 거야. 어떤 날 결혼하든 간에. 뭐 그거 가지고 물어뜯을 사람은 계속 뭐라 물어뜯으라고 하십시오. 그냥 어차피 신경 안 쓰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보면 이런 걸 뭔가 자꾸 뭔가 해명하려고 설명하려는 게 난 좀 그렇거든. 이게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내가 이제 이 결혼을 점찍어 놓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결혼 준비 과정이 있고 이제 곧 있으면 한국에 데려와서 같이 살 거다.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의식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내용도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그러니까 뭐 국제결혼은 경험담이나 어떤 자기가 이제 그 느낀 거, 이 소리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너무 뭐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나쁘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득하고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예. 어차피 설득을 해도 안 돼요. 이게 이미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은. 예. 아, 니들 그렇게 마음 먹어다. 나는 어차피 결혼할 것이고 잘 살면 그만이다. 아니 어떤 나라와 결혼하기 이전에 일단 잘 맞아야 되고 서로 잘 맞고 어떻게 잘 융화되고 어떤 적응이 나가면 된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갔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예. 그리고 일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 걱정됩니다. 이분이 너무 좀 혹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마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여자분하고 그 가족들은 아마 이분이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무튼 건강 챙기시고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잘 준비하시고요. 아무튼 그 왔다 갔다 하느라 많이 피곤할 텐데, 예, 고생하셨고 한국에 돌아오시면 좀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